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노출을 시켜주고 싶다. 물론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하면 확실히 발음이 좋은 건 맞아요. 저희 아이인 태연이도 어린이집에서 20분씩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거 보면은, 발음하는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하니까 아무래도 혀가 조금 더 굳기 전에 영어를 해서 그런지 발음이 조금 더 좋긴 해요. 끝 태연아? 아니 김 보이. 엄마 우유 줬잖아. 우유가 영어로 뭐라고? 미약. 오, 발음 좋다. 뭐라고 그게? 에머지. 그 다음에 또? 너 엘베. 왜 배 또? 엘리펀트. 근데 무작정 이렇게 영어 노출을,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출을 시켜줘라, 그건 아니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좋아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좋아한다, 공룡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이 특정 프로그램을 먼저 한국말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을 본 다음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영어로 또 보여주세요. 한국말로 보고 났으면 아이들이 일단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나서 영어를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대화 이거였는데, 그러다 보면 따라할 수 있겠죠. 근데 무작정 막 영어로 틀어줘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가 보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이해하는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영상이 재밌으니까 애들은 보는 거지, 그걸 이해하고 보는 건 아닌데, 엄마들은 그걸 보고 있으면 어머 우리 애가 영어 알았나봐, 어머 아나봐 그러면서 계속 보여줘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아이들한테는 소음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영어를,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노출시켜주고 싶다 하면 저는 먼저 한국말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로 보여줘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유를 보낼 때 차라리 이 돈이라면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넷플릭스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차라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좋은 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사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더 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국어 발달이 잘 되어서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일찍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도 좋아요. 그런 아이들은 언어적 발달이 굉장히 되어 있는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그 재능을 키워줘야 되겠죠. 저희 아연이와 태연이만 봐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연이는 어린이집에서 20분씩 매일 배워오는 영어 중에서도 단어를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를 배운다면 절반 이상을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태연이는 언어적인 감각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알파벳도 깨우쳤고요. 오, D. 아니, B 말고 D. 떡 할 때 D. 그치?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I. 아이스크림 할 때 I. 맞았어. K. 맞았어. H. 맞았어. B. 맞았어. 그 다음에 F. F. Fish 할 때 F. F 어딨지? 오, 맞았어. 엄마 못 봤어. E. 맞았어. 어린이집에서 매일 20분씩이지만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배우는 단어가 10개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스터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아이들의 기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영유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학습형과 놀이형. 영유에 대해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습형을 다니는 아이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테스트나 뭐 발표나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도 숙제를 스스로 한다거나 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엄마들이 그래도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영유를 다니니까 이런 게 학습이 좀 잡혔네 하는 이런 장점들이 보이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 70% 이상의 아이들은 영어 거부증이 좀 더 많이 오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테스트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영유를 다니면 뭔가 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난 싫은데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선생님들은 자꾸 애들한테 암기하고 뭔가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유를 다니는 아이들이 소아정신과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싫어서 보내시는 게 바로 놀이형 영유인데요. 놀이형은 그 말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놀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밌게는 다녀요. 뭐 시험도 없고 재밌죠. 근데 선생님은 영어로 얘기하고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재밌어. 친구들하고 룰루랄라 재밌어. 더 재밌게 다니니까 뭐라도 오겠지 하지만 학습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떤 기관에 가서 테스트를 했었을 때 아이의 정말 객관적인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이의 실력이 정말 영유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정말 헉 하거든요. 내가 이 돈을 들였는데 이 단어도 몰라? 이 문장도 못 읽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아웃풋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를 쪼이게 된대요. 제 지인 선생님 중에도 한 분이 아이를 영유를 보냈어요. 놀이형을 보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쪼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자꾸 집에서 막 공부를 가르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그래도 나는 영유를 보내고 그 다음 국제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 유학을 갈 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영유를 보내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영어 실력이 좀 뛰어나고 영어에 감각이 있고 영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영유를 보내는 거 전 찬성해요. 하지만 남들 따라서 영유를 보낸다? 뭐라도 하나 얻어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영유를 보내는 거는 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이 지금 아니면 언제 놀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면 9학년 때부터 이제 입시에 시달리고 공부해야 되고 그때 되면 책도 많이 못 읽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아이들 너무 불쌍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학원 강사 15년을 했지만 정말 숙제 이걸 다 해올 수 있을까 정도로 숙제를 내줘요. 그런데도 애들은 해와요. 어쨌든 남기 싫으니까. 지금 놀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도 하고 재밌게 자기들의 그런 뭐 기질이나 이런 것 좀 펼치면서 좀 재미있게 행복하게 생활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입시, 테스트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15년차 영어 강사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 탈탈 털어서 영어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준비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모두 배우면서 똑똑하게 육아해요. 여러분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